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라나오 델 수의 마라위시의 어제 일요일 모습입니다. 라나오 델 수는 M29로 검역이 강화되면서 이동금지의 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이동금지의 날로 선언되어 약국과 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업시설이 문을 닫습니다. 마라위 시위는 지난 2017년 5월 계엄령이 선포되어 2019년까지 연장된 지역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생활하다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동이 금지되는 계엄령이 아닌 계엄령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사라져 마라위 시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밤에 대국민 연설을 실시할 것이라고 헤리루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미 해병대 펜퍼튼에 대한 사면, 백신, 두 번째 바이아니안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헤리루크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이 서명한 두 번째 바이아니안법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 운전자를 위한 지원, 코비드19에 대한 백신 및 검사 비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중교통의 물리적 거리 축소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전역을 재난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대통령실 헤리루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6만 1000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건강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우길기 사건으로 해결 국면에 있던 한국과 필리핀의 네티즌 설전이 이번에는 한국인이 필리핀 국기에 침을 뱉고 찢는 장면을 올리면서 다시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를 국가와 국기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장은영 국장은 한국의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락다운 기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존중한 한국이 필리핀 사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양국 네티즌들의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라 법무부 장관은 PLS 데스크포스가 오늘 필리핀 건강보험공사의 30일간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태스크포스의 조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PLS 사장 겸 최고 경영자인 모랄레스는 지난 8월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후임에 단테 기란 NBA 전 국장을 임명했으며 지난주 PLS 이사회에서는 단테 기란의 사장 선임이 승인됐습니다. 태스크포스 필헬스는 옴부즈맨 사무소, 감사위원회, 공무원위원회 및 대통령실의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반부패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과도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지역 봉쇄 기간 동안 242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3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하루에 10명이 살해되었으며 지난해 9월 21일부터 3월 16일까지 기록된 3086건에 비해 21.38%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살인사건은 586건으로 하루에 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봉쇄 이전에 발생한 798건에 비해 26.56%가 감소했습니다. 미 해병대 펜퍼튼은 어제 오전 9시경에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제이미 모란테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그에 대한 추방 명령의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으며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중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펜퍼튼은 추방에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감사를 전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자신의 슬픔과 후회의 깊이를 표현하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 사과를 전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가족의 변호사는 펜버튼에게 절대 사면을 허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자가 생명의 가치를 배웠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자동차 협회는 8월 자동차 판매가 MECQ의 검역 강화로 인해 약간의 상승세를 멈추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자동차 판매는 17,906대로 7월에 비해 12.8% 감소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39.5%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47.6% 감소한 12만 3,489대를 판매했습니다. 자동차 연합회는 연말까지 24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달성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음 학년도 운영을 중단한 사립학교가 865개로 증가했습니다. 사립학교 중단 이유는 43%의 낮은 등록률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학교는 초등학교 674개 학교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단되는 사유로는 등록률이 낮아서가 374개 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333개 학교, 재정 상태 35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는 응답도 35개에 달았습니다. 중부로선 지역이 141개 학교로 가장 많았으며 깔라바라존 지역이 136개, 수도권이 126개의 학교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필리핀 재무부는 국세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세수 목표인 1조 1920억 페소보다 964억 4천만 페소를 초과 달성해 1조 2890억 페소를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징수는 1180억 페소 목표보다 530억 페소 초과한 1720억 페소를 징수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세수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것은 메트로 마닐라와 주요 수입원인 인접, 4개 주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파식강을 가로질러 파식시와 마카티시를 연결하는 4차선 다리가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마크 빌라 장관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마카티시와 파식시를 연결하는 다리에 210m의 주요 상부 구조가 완공됐습니다. 마크 빌라 장관은 다리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며 2021년 1분기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카티와 파식의 이동 시간은 12분으로 단축됩니다. 까비떼 실랑에 위치한 경찰학교의 생도 232명과 직원 1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필리핀 경찰학교 대변인은 감염된 생도들은 현재 5개의 격리시설에서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14일 격리기간 동안 11,000개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0,000개의 안면 마스크와 1,000개의 안면 보호대, 15개의 열 스캐너, 2개의 산소 탱크와 의약품 등이 기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학교는 1976년 설립되었으며 4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경찰관, 소방국, 교정국 등의 중위로 인관됩니다. 필리핀 의료 관계자들은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한 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두테르테 정부가 통근자들에게 안전한 옵션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 발생이 상승하고 전염병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면서 생계를 재개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복음화 총재와 카리타스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따글 추기경이 마닐라에 도착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추기경은 무증상으로 보고되었지만 교회는 신자들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따글 추기경에 대한 성원이 쇄도하자 따글 추기경은 삶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분의 음식이나 약이 있는 사람들은 영양과 약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따글 추기경은 마닐라로의 여행을 위해 9월 7일
로마에서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마닐라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것은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9월 1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온라인 지진 대피 훈련이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재해대책위원회는 가끔 인터넷 연결 때문에 화면이 멈춘다고 실패에 대한 원인이 인터넷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해대책위원회는 국가보건비상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집단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만성절 기간 동안 묘지를 폐쇄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MMDA가 밝혔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북부 묘지에는 지난해 93만 명이 방문했으며 남부 묘지에는 최소 70만 명이 방문했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 6월 GCQ 지역 하에서는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룹의 묘지 및 기념공원 방문을 허용했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묘지 방문을 금지합니다. 필리핀의 트랜스젠더인 하비잔이 2020년 미스 트랜스 글로벌 2020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올해의 우아한 여왕, 올해의 슈퍼모델, 올해의 글램 뷰티의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미스 트랜스 글로벌은 전 세계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모든 배경의 트랜스젠더와 성비수능자들을 위한 국제 온라인 대회입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송환된 필리핀 해외 근로자는 총 17만 4,039명으로 해상 기반은 6만 1,716명이며 육상 기반은 64.54%인 11만 2,3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9월 11일 현재 송환된 필리핀 근로자 중 7,049명이 양성 확진자로 확인되었으며 3,950명은 육상 기반 근로자고 3,540명은 해상 근로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확진자는 856명이며 5명은 사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된 외국인은 261명이라고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MMDA는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ATU에 제출한 11,000명의 운전자 중 4,000명에 대해 면허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MMDA는 면허 정지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경찰과 ATU와 협의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드사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장벽으로 인한 사고는 에드사에서 발생한 사고 509건의 20%인 105건이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와 음주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3,372명에 이어 오늘은 4,699명이 증가하여 확진자가 총 26만 5,8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498명 증가했으며 까비떼 221명, 바탄 198명, 블라칸 185명, 바탄가스 176명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취합된 실험실은 117개 중 102개 실험실에서 취합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4,090명으로 어제에 비해 1,240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1,102명으로 27% 발생했습니다. 깔라바라존에서 830명 발생했으며 중부 루손에서도 48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1,02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어제는 14일 이내 확진자가 2,850명이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일 사망자로 가장 많은 259명으로 총 사망자는 4,6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54명이 사망했으며 중부 비사야에서 55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259명의 사망자 중 7월 사망자 97명, 8월 사망자 110명, 9월 사망자는 28명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6월 66명, 8월 67명, 9월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망률은 1.74%이며 사망 배가율은 15.36일입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249명으로 총 20만 7,504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78%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5,470명으로 오늘까지 총 282만 1,14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13.2%로 전체 평균 10.6%에 비해 높았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9월 13일 공항을 통해 입국한 승객은 2,941명으로 해외 근로자 2,345명, 일반인 5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검사를 받은 사람은 3,136명이었으며 13일 결과는 양성은 175명, 음성은 1,113명으로 총 19,371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입국하는 승객을 위한 항원 검사에 대한 시행은 세계보건기구의 반대로 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필리핀 보건부는 항원 검사 방법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궁은 메트로 마닐라와 기타 GCQ 지역에서의 정부의 숙박 승인은 필리핀 수도의 관광 재개를 의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 동안 관광부는 정부의 기관관 태스크포스 팀의 승인을 받아 호텔에서의 숙박 또는 단기 여가 숙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마닐라에서 우리 관광산업의 재개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필리핀 경찰청은 메트로 마닐라의 시민이 따가이따이를 여행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행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가이따이의 호텔과 식당들은 관광부 인증서를 획득하면 수용 능력의 절반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홍보대사인 가수 현우가 17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시아 22개국 교민들을 위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번 생방송에는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 심상만 회장과 김기영 부회장이 출연해 각국의 한인의 코로나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합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시아 한인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가수 현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15일부터 영사민원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앱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신청, 재외국민 변경, 이동 신고, 귀국 신고, 문서 발급 사실 확인, 민원 처리 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여권, 공증, 가족관계, 국적, 병역, 순회 영사 등도 안내합니다. 외교부는 오는 10월부터 재외공간 방문 예약, 여권 재발급 등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에서는 10월부터 가능합니다. 아얄라 라방 골프 클럽은 직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13일과 14일 골프장을 폐쇄하며 15일 재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은 11일 증상을 느껴 면봉 검사를 받았으며 12일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발리 골프장은 기존 멤버에 한해 라운딩을 허용했으나 15일부터는 주중에는 게스트와 동반 라운딩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말에는 북쪽 코스는 오후 12시, 남쪽 코스는 오후 1시 이후에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51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3원 44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원 40전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 11분부터 번개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었습니다. 번개에 대한 적색경보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동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6시 이전으로 5시 5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